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월 대비 적중 특강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셨던 교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짧은 지문부터 중간 지문까지 한 200 지문이 있고 여기는 풀 지문으로 한 93개의 지문이 있는데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300지문 정도를 다루게 되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지문 토픽들을 거의 커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오셨고 4월 달에도 지금 시험을 지금 계획을 하시고 보시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골고루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이 특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토픽들을 빨리 모으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때 만약에 오늘 제가 미국 역사, 그다음에 일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달아드릴 건데 만약에 역사 쪽이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리딩 부분 지문까지 빨리 모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어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해 주시면 짧은 시간 내에 또 여러분 상당히 효과를 또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를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 적중 특강이 되는데 일단은 역사는 히스토리는 일반 미국 역사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 역사는 뭔가에 대한 물건 그죠? 뭐 프린팅, 인쇄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경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 역사가 있고 또 미국 역사,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전개 방식으로 보면 역사가 발달사죠. 아까 말씀드린 안경이라든지 오늘 제가 미국 역사 중에서 발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 거예요. 그걸 좀 더 설명드리고 변천사 발달사. 그러면 어떤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다. 어떤 체인지가 있었는지 그죠? 그다음에 그때 변할 때는 아마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변할 거예요. 또 문제가 있고 또 변하고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변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독립 전쟁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팩트 근데 보세요. 보면은 연결되는데 나중에 제가 연결시킬 건데 레일로드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철도가. 그래서 철도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그 부분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철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나와서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펙트나 임팩트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4월이나 5월 정도에 한번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요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일반적으로 보던 역사가 또 아니고 중세 시대에 프린팅 프레스 인쇄기가 나오기 전에 필사본 베껴가지고 이제 적은 건데 손으로 적은 거죠.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제가 여러 번 이 토픽을 가지고 수업을 학생들하고 해봤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변형된 패턴을 제가 오늘 적중 특강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세책에 대해서는 medieval manuscript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프로블럼 솔루션이 있어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동조합이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조합이라든지 어떤 제도, 법 이런 거가 나오려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노동조합이 나와서 결국 나중에 working condition, minimum wages, 최소 임금, 그다음에 minimum hours, 8시간 넘게 일하면 돈을 더 줘라.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착취를 받으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그런 거를 법으로 제도화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사에서 노동조합이 나오든지 또는 AMA라고 미국 의사협회 이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는데 미국 AMA 그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인데 이거가 뭐 풀로 영어로 뭔지를 아는 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AMA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요? 의사들이 개업을 할 때 라이센스가 없었대요. 그냥 아무나 막 개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토플 공부하다가 아유 못해 먹겠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병원을 열어가지고 개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오래전에 미국 뭐 한 150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병원으로 온 환자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이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이 더 악화돼. 그래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버 유니언 전에 또는 AMA 미국 의사협회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노동자들이 착취를 받았다. 병원에 갔을 때 의료의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악화됐다. 그래서
Labor Union 나와서 뭘 했는지, AMA는 나와서 결국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게 돼요. 그죠? 그다음에 학교들 자격이 안 되는 학교들 폐쇄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흐름. 근데 막 시그널 할 때 막 AMA가 뭐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주고 AMA가 정부로 하여금 라이센스 제도를 쓰게끔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문제였는가 듣고 뒤에 뭘 했는지를 들어주시는 그런 센스 갖춰주시면 시험장에서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인데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개 방식 하기 전에 시험에 우리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그 청교도 종교적인 부분 핍박을 받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동부 쪽으로 뉴 잉글랜드는 지금 행정구역으로 주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뉴 잉글랜드라고는 돼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저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뉴 잉글랜드 그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은 처음에는 파폼이라는 지역에 여기 메인이라는 주가 있는데 굉장히 꼭대기예요. 근데 여기 어떨 것 같아요? 뉴욕은 약간 요 밑인데 그죠? 굉장히 춥겠죠. 들어왔는데 하필 되게 추운 데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달달달달 떨다가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거의 생존을 많이 못하게 돼서 그래서 제임스타운이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조금 더 파폼보다는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조금 더 따뜻한 지역에서 결국은 개척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 식민지에 대한 역사. 그리고 나서 많이 살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13개 13 colonies가 결국은 영국의 지배에서 견디다 못해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데 결국은 이런 그 식민지에 대한 지명들 나오면서 역사 문제가 좀 나온 적이 있고요. 오늘 포커스는 자 보세요. 결국 메일 서비스의 발달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미국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있었고요. 만약에 동부로 일단 들어갔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서부에서 금광이라든지 서부 쪽에 갈 일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금광캐로 사람들이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소식을 주고 받아야 되겠는데 메일을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스팀보트, 증기선. 근데 여기서 뛰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파나마 쪽으로 내려가요. 파나마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문헌을 좀 조사해 보니까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지기도 전이래요. 그러면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밑으로 갔다가 배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이동을 또 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태워가지고 다시 굉장히 한 달 반 정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파나마 쪽으로 내려갔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가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스테이지 코치라는 게 나와요. 스테이지 코치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역마차죠. 역마차인데 국가하고 계약을 따가지고 저걸 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쭉 가게 되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죠? 3주 정도 만에 가더라라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문제 같은 거는 도로가 잘 깔려 있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로도 좀 문제고 막 강을 건너야 되는데 브릿지가 잘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부족해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보세요. 여러분. 스테이지 코치를 운영하고 근데 정부하고 계약을 좀 따가지고 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똑같이 역마차로 하면 정부가 계약을 안 해주고 야 우리 좀 더 뭔가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포니 익스프레스. 이제 포니는 이제 조금 더 말의 종류인데 우리가 포니 익스프레스를 한 거예요. 2주 이내. 자 그때 광고를 잠깐 볼까요? 포니 익스프레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스테이지 코치 며칠 걸려? 3주 걸린다고 했죠. 우리 10일 만에 간다. 어디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부한테 계약을 떼가지고 포니 익스프레스인데 큰 짐은 못 실어요. 그냥 우편물 딱 해가지고 쫙 가요. 가다가 말 지칠 거 아니야. 막 해가지고 말 지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기에 이제 쉬고 있는 말이 딱 있어. 그러면 우편물하고 건네줘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 사람만 갈아타든지 말 또 힘 있는 말로 쫙 가. 말도 지치면 어떻게 돼요? 또 우편물하고 사람 건너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바꿔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 우리나라에도 말로 이렇게 쭉쭉 수송을 했었지만 뭐 소식을 전할 때 어쨌든 10 days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발달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요. 굉장히 빨라져요. 빨라지는 거고 요 광고 받고 그다음에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텔레그래프 전신이 생겨요. 뭐 아무리 빨리 해서 전신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빠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포니익스프레스가 없어지는 그런 1년 반 만인가 이거 사업 시작했는데 1년 반 만에 전신 띵 나오면서 전기보다 빨리 못 가겠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레일로드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역마차 사업도 거의 쇠퇴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발달사가 나오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장단점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발달사냐 아니면 프로블럼 솔루션이냐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시죠?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볼까요? 약간 이 앞에 지금 렉처하고 이 부분은 완전 또 다른 렉처가 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펙트가 있죠. 사람들하고 물건들이 더 수송이 많이 됐겠죠. 레일로드가 깔리니까 설치가 되니까 그다음에 도시들이 발달되는데 결국은 철도 선상, 철도 길이 있는데 따라서 도시가 발달이 되는데 특히 서부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발달을 가져온다. 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하고 서부가 잘 유나잇이 됐겠죠. 잘 이제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이펙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싱턴 DC인데 처음부터 여기가 수도는 아니었다. 우리 여러분 워싱턴 DC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여기 필라델피아는 독립전쟁을 할 때 전시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소개하고 왜 워싱턴 DC로 수도를 이동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왜 안 했을까요? 전시에 했었는데 여기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이 땅값을 다 보상해주고 여기다 수도를 만들려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워싱턴 DC는 굉장히 황무지 막 이렇게 막 물 있고 모기 있고 막 풀 있고 막 이런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개척을 해가지고 DC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뭐라고요? 발달사가 나오면서 장단점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 중요한 사건들 그 이유 그것이 일어난 이유 왜 옮기게 됐는지 왜 벌어지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메릴랜드라는 주하고 버지니아라는 주 사이에 워싱턴 DC가 중간에 이제 끼게 되는데 어느 주에 딱 완벽하게 속하지가 않고 중간에 끼어 있어요. 자, 왜 그랬는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might seem like this location was chosen because it's righ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ut 자, 여러분 이때 그 나중에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내전이 시빌 워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제 주가 약간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미국 전체를 생각해서 남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동부 쪽에 국한되어 있는 그죠? 결국 이제 처음에 독립을 하고 할 때는 동부 쪽에 주로 미국 땅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남북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남북으로 생각하시면 뭐가 잘 안 맞아요. because it's righ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ut 그래서 워싱턴 DC가 노스하고 사우스가 있으니까 각자 어떻게 돼요? 수도를 그 노스 쪽 스테이트, 그죠? 노던 스테이트 쪽하고 서던 스테이트 있는데 자기네 주 쪽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져가려고 했겠죠, 수도를. 유리하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갈등이 생겨요. in reality, it was considered to be located among the southern states.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남부 주 사이에 이 DC가 끼게 돼요. Well, when I say southern states, I mean the states where slavery was legal.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남부 주는 뭐라고요? 나중에 이제 남부가 결국은 노예를 갖다가 찬성하는 주가 되는 건데 Well, when I say southern states, I mean the states where slavery was legal. 결국은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곳이죠. This was because the southern states had repaid all their war debts from the Revolutionary War. 자, 보세요. This was because the southern states had repaid all their war debts. War debt 뭐가 되죠? 전쟁 빚을 갖다가 독립 전쟁을 했으니까 빚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무기도 사고 식량도 사고. 근데 그 빚을 갖다가 남부 주들은 다 갚았어요. From the Revolutionary War. 그죠? But the northerners couldn't. 근데 어떻게 돼요? Northerners 이제 북부주 북쪽에 있는 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을 다 못 갚은 거예요. 자, So in the agreement, 자 그래서 합의하에 the South paid a big portion of the northerners' debt. 그죠? 결국 다시 합의하에 So in the agreement, the South paid a big portion of the northerners' debt. 자, Northerners debt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우스 쪽에서 상당히 많이 갚아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에 있는 주의 진 빚을 갖다가 결국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대신에 수도는 어디로 가져간다? 우리 사우스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In exchange, the capital was established in its current location. 그래서 결국은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환으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워싱턴 DC 수도가 캐피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부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남부 주 쪽으로. 자, Between two states where slavery was legal,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한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인데 그 사이에 끼게 되는 이게 둘 다 남부 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and agriculture was a big part of the economy.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풀 렉처가 아니기 때문에
slavery가 legal하고 결국 농업이 굉장히 경제 중심. 근데 northern states는 뭐냐면요. bank라든지 그런 어떤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발달돼 있었대요. 그러면 결국은 걔네들도 결국 캐피럴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금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발달하게 될 테니까 결국은 뭐 뱅킹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니까 당연히 캐피럴을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부 쪽은 노예, 그다음에 농업이 중심적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결국은 북쪽에서 진 빚을 갖다가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남쪽 주에서 갚아주고 대신에 수도를 가져가는 위치를 잡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빚 때문에 그럼 어디로 할래? 야, 우리가 빚 내줄 테니까 그러면 수도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건인데 지금 이거 듣다 보면 막 지명도 나오고 우리가 친숙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들을 때 놓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들어주시면 문제를 또 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문제 풀고 가야 되겠죠. 제가 그냥 성급하게 넘어갈 뻔했는데 왜 이동을 하게 왜그 Southern State 가운데 우리 캐피럴이 위치하게 됐죠? 결과 어떻게 될까? 이유가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중세인데 요거 잠깐 볼게요. 논쟁에 붙는 렉처라서 이번 달에 혹시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거 나왔어요. Book of Cells라든지 Book of Hours 이런 책들도 중세 Medieval Manuscript 요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거는 종교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이런 뭐 기도문을 쓴다든지 이렇게 됐고 화려하게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귀족들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고 또는 worship 예배를 볼 때 용도로 썼다. 그래서 무슨 용도로 썼냐,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게 어려워졌던 이유는 뭐냐면 저런 책들이 나와도 생소하기 때문에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과거에도.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요즘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요거예요. 그 보이니치 매니스크립이라고 좀 이따 지금 들려드릴 거든요. 이것도 역시 막 이상한 좀 못 본 풀들 그려놓고요. 특이한 거는 이 알파벳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알파벳이. 이거 언제 이런 알파벳, 이런 랭귀지를 본 적이 없는 되게 특이해. 이게 도대체 뭐 했었을까? 이 책을 어떤 용도로 썼을까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런 용도로 썼을 거야. 이런 용도로 썼을 거야. 아닌 것 같아. 이런 용도로 썼을 거야.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베이트이 붙으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가설, 주장, 동의, 부정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세 시대 책이 나오면 그걸 무슨 용도로 썼냐, 그 다음에 막 주로 그림이 많아요. 중세 시대에 그림을 화려하게 그렸는데 그런 책의 특징들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혹시 이 보이니치 매뉴스크립이 나오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문자로 돼 있어서 굉장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논쟁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들어볼게요. 자, 요 책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t's called the Voynich Manuscript, 들어보세요. named after Wilfrid Voynich, a Polish antique book dealer. 여기는 별로 이 매뉴스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책 이름이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 책 이름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It's called the Voynich Manuscript, named after Wilfrid Voynich, a Polish antique book dealer who discovered the manuscript while he was looking through a chest of dusty old books 그러니까 결국 막 먼지에 쌓인 상자를 보다가 책을 찾았는데요. at a college near Rome in 1912. 보세요. Since the discovery of this manuscript, everything from its date, origin, and purpose have been debated. Everything from its date, since the discovery of this manuscript, 자, 이 책이 발견된 이후부터 everything from its date, 데이트 연도죠. origin, 오리진 어떻게 기원됐죠? and purpose 목적, 기능. have been debated. 자, 그래서 뭐라고요? 앞으로 이런 렉처가 아니더라도 뭔가 디베이트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디베이트, 야 이런 용도야, 언제 책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주장이 엇갈릴 거라는 거. 그러면 각 주장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 샘플로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There are actually numerous hypotheses as to what the text conveys.
There are actually numerous hypotheses 자, 다양한 가설들이 있어요. as to what the text conveys. 자, 결국은 what the text convey니까 그 책이 뭘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가설 정도만 들어볼게요. Now, others have put forward another theory called the artificial language hypothesis. 자, 들으실 때 주장을 하는데 잘 보세요. 페인팅 들을 때 some people이 나오면 비평가들이에요. 예술 전공하시는 분들, 과학에서도 some people이 나오면 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장이라든지 어필이 나올 때 others have put forward인데 주장한 거예요. theory를 들어보세요. 자, Others have put forward another theory called the artificial language hypothesis. 자, 이게 무슨 theory죠? During the Renaissance, scientists and alchemists were 자, scientist는 알 것 같고 alchemist는 연금술사. 우리 그 어떤 금속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Scientists and alchemists were known to hide their discoveries by using secret languages. 뭐 그렇진 않지만 연금술사들 제가 금을 만약에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secret language로 금을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면 만들어지더라. 이걸 갖다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secret language로 기록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It's even been scientists and alchemists were known to hide their discoveries by using secret languages. 그죠? 그래서 It's even been argued, although it is highly unlikely if you ask me, 자. that it's even been argued, although it is highly unlikely if you ask me, 자, 이것도 주장이 됐었다는 거. even been argued인데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It is highly unlikely if you ask me. unlikely는 likely가 possible이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묻는다면 highly unlikely 아닐 것 같아. 교수님 opinion은 뭐야 벌써? 이거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주장도 있었다. 들어보세요. 자, that Leonardo da Vinci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죠?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penned the manuscript to conceal his scientific findings for some unknown reason. one more time. That Leonardo da Vinci penned the manuscript 여러분 이게 잘 안 들려. penned는 무슨 동사로 쓸 때 잘 들으셔야 돼요. penned manuscript 뭐요? 적었다는 얘기예요. pen. 알겠죠? 우리 펜 할 때 펜.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한테 묻는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매뉴스크립트를 썼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conceal. 숨기는 거야. 자기가 뭘 많이 발명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결국은 확실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발명한 걸 이런 식으로 숨겨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제가 탁 나오죠. 결국은 왜 언급을 했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실 때 자, 문제 잠깐 보시게 되면 어떤 누가 저자인가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소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decipher. 어떤 우리 문헌을 해독한다 할 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요 단어 꼭 좀 어려우니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ost likely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나한테 물어보면 결국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닐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disagree예요. disagree이기 때문에 이런 오답을 또 제끼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most likely. 얘 다빈치인 것 같아. 이런 의미는 아니었죠. 자, 한 포인트 더. to conceal his scientific findings for some unknown reason. 자, 한 포인트만 더 가볼게요. Nobody really knows. 자, 보세요. Well, one Yale professor has pointed out that the 역시 어떤 예일대 교수님이 또 얘기를 했어요. Well, one Yale professor has pointed out that the manuscript could just be a simple forgery, 자, 가짜다. created to fool Emperor Rudolph II, 그렇죠. 황제예요. the Holy Roman Emperor between 1576 and 1612, into paying handsomely to own it. 자,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가짜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만들었어요. 속여요. 누구를? 황제인데 뭐 하도록 속여? into paying handsomely. 저건 뭐냐면 돈을 많이 지불하게 속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to own it. 보세요. 제가 황제인데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딱 책이 되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황제가 딱 봤을 때 이거 완전 희귀한 책이라고.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황제가 어떻게 될까요? collection. 이거 갖고 싶겠죠. 얼마 주면 되는데 이거 좀 비싸다고. 그럼 어떻게 돼? 황제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그걸 소유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forgery, 가짜예요.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가짜로 만들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자, And I think he may be onto something. 그다음에 동의. 이 표현 외우세요. be onto something. 뭔가 있는 것 같다. 100% 확실하진 않지만 he may be onto something. 뭔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알겠죠? 그래서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지금 이 용도 예일 교수님이 뭐라고요? 아무래도 황제한테 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가짜로 만든 것 같다. 이런 포인트였고요. maybe 어떻게 he wants something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Whatever it was intended for, 근데 의도가 뭐였든 it has certainly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ny people.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중세시대 책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두 가지 책 뭐가 되는 거죠? 중세시대의 종교적인 용도로 쓰였다. 뭐 신분의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다. 사회적 신분. 그렇게 좀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책도 있는데 이번에 보이니치 매뉴스크립트는 어떻게 되는 거요? 전혀 알 수 없는 문자로 돼 있었고 무슨 용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런 전개 방식까지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런 요번에 혹시 역사에 대해서 나오면 voynich manuscript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중세 시대 책이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도 잘 캐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US history 미국 역사도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요. 근데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medieval manuscript 이런 부분들이 약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적중 특강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4월에도 시험을 잘 보시고 원하는 목표 점수 받으셔서 바로 유학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달 적중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